턱을 치는 순간 토크가 걸려요. 큰 토크를 주기 위해서는 회전축으로부터 가장 큰 힘을 주면 되거든요. 과학과 사람들. 그 손승호 교수님이 또 되게 특이한 경력이 하나 있으신데, 손승호 교수님 응용물리학과 그 대학원에 되게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잖아요. 격투 얘기야? 네. 그래서 권투 선수도 있고 또 네. 이종 격투기 좀 이제 종합 격투기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종합격투기는 그냥 학생들이 즐기면서 배우는 거고요. 물리학 학생들이요? 네. 네. 프로 선수는 김동우 선수라고 네. 실제로 그 챔피언. 아니 권투 프로 챔피언을 하고 그 학교에 응용물리학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아니죠. 응용물리학과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다가 체육관을 다니기 취미로 체육관 다녔는데 재능을 발견하고 데뷔한 지 1년 만에 프로 챔피언이 됐어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네. 그 한국 챔피언도 진짜 어려워요. 네, 정말. 여기에 약간 어떤 F, 물리에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네, F는 MA 펀치 이런 거. 이렇게. 선수는 전혀 동의하지 않겠지만 왜 저기 펀치 날리기 전에 막 그런 거 네. 아니, 우리 기술 이름 외치고 하는 거죠. 잠깐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 턱 때리는 얘기. 그렇죠. 네. 그게 무슨 뭐 관련된다고요? 물리법칙하고? 권투의 물리학 뭐 네. 그런 거 얘기할 때 네. 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타격을 하는 위치가 왜 턱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권투에서는 다운을 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기절시켜야 되는데 그때 뇌가 이제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뇌를 흔들기 위해서는 어디를 쳐야 될까?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가 위를 치는 방법도 있을 텐데. 턱 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렇죠. 턱을 치죠. 턱을 치면은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목에 걸려서 우리가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거든요. 네. 턱을 치는 순간 여기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갖고 토크가 걸려요. 토크가 걸리면은 굉장히 큰 토크를 주기 위해서는 회전축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그렇겠네요. 가장 큰 힘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쳐주게 되면은 뇌가 이제 흔들리게 되고 가장 많이 흔들릴 수 있다. 가장 많이 쳐주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턱을 치는 거군요.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프로 선수들은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권투에서 사실 권투든 어떤 격투든 간에 턱 치면은 쓰러진다는 말은 맞는 얘기고. 그렇죠. 가군동량을 받아라. 나의 가군동량을 가군동량 펀치. 부끄러워. 불꽃 가군동량 펀치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원래 때리면. 기술 이름 말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친구가 저게 뭐야 막 이러면 설명해 주는 거죠. 저건 한 경기에 2번밖에 쓸 수 없는. 옛날에 나인볼 황제 뭐 이런 만화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도 보면은 회전을 갖다가 시켜야지 뭔가 필살기가 나옵니다. 뭐 그럴 때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2번 쓸 수 있는 기술을 3번째 쓰면서 마지막을 불사르는. 그렇죠. 무리가 오게 되고 팔에 내 가군동량이 손상당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원래 그런 만화 좀 엉터리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나의 과욕이 패배를 불렀다. 너희 이러면서. 가군동량에 대한 너의 집착이 네 선수 생활을 끝냈어.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아 지금. 저 말만 들어도.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런 이제 링 스포츠 이런 데는 사실 10초 동안 못 일어나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죽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살짝 약간 그렇죠. 어지럽거나 좀 기절 상태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근데 않나? 저렇게 이제 턱이나 저런 걸 맞은 선수들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쓰러진 다음에 정신은 안 잃는데 못 일어나요 진짜로. 못 일어나고 일어나다가 이제 다리가 계속 풀려가지고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다 또 넘어지고 이런 현상들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는 턱을 맞는 경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빨간 점으로 찍어서 급소 이렇게 혀를 짚어줘. 혈 같은 거 이런. 점혈. 그럼 시원해지나 그냥? 그러면은 손가락 힘이 엄청 세야 될 거야 일단. 근데 이렇게 그 격투라는 게 그런 해부학과 관련된 거면 외계인을 만났을 때 안 되지. 관절기 안 통하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격투 기술은 그러면 상당 부분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제가 이론 격투가로서 하는 얘기인데 저도 물론 외계인과 관련된 어떤 뭐 이론은 세워본 적이 없으나 외계인과의 격투 이건 전문 분야 되시겠는데요? 될 수가 없는 게 외계인에 대해서 그게 일단 없으니까. 종류가 많으니까 일단 그렇죠. 뭐 화성침공 같은 데 나온 문어류의 외계인은 관절기가 안 통하잖아요. 관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현대 격투에서 가장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관절기인데 관절기는 이 관절의 방향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쓸 수 없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타격기를 쓰던가 아니면 그런데 만약에 뭐 우주 공간에서 싸워야 되면
우주공간에서 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 격투가. 왜냐하면은 이제 그 무중력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뭐가 받쳐줘야지 힘을 실어 때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맞아요. 물리학 컨텐츠 작용 맞죠? 반작용입니다. 지금 작용 그 얘기를 반작용.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싸운다는 얘기는 일단 우리 뭐 격투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반쯤은 땅이 때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 아, 그런 말이 있구나. 버텨줘야겠죠. 네, 네. 다리로 땅을 받쳐야 돼. 복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발가락을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진짜요? 아, 이거 그렇죠. 진짜가요? 딱 잡고 있어야 그럼요. 되는데. 아, 네. 발가락을? 네. 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 격투가 두 분이 지금 아, 굉장한데요. 그래, 약간? 갑자기 말로만 그런 줄 알았죠. 의견이 일치되는. 네. 그래서 땅을 딱 받치고 이제 네. 땅에서부터 발에서부터 오는 회전력, 그 받침에서 오는 회전력을 가지고 몸을 움직여가지고 펀치를 뭐 스트레이트 같은 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쳐야 되는 건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걸 받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우주선 벽 안쪽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몸에 무게가 없으니까 그만한 받침이 작용을 안 하는 거죠, 힘이. 진짜 말 그대로 이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은 힘으로 내 몸이 뒤로 밀리게 되는. 그렇죠. 네. 예, 맞는 순간 저쪽에 네, 충격이 네, 안 가고 둘 다 똑같이 밀리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저게 이제 작용 반작용의 법칙. 정확합니다. 예.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총을 쏘잖아요, 네. 제가.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총알보다는 훨씬 무거우니까 뭐 뒤로 살짝 밀리든지 느리게 안 밀리든지 날아가요. 하겠죠. 네. 느리게 날아가겠죠. 느리게 계속 날아가요. 살짝 밀리는 게 아니고 예, 느리게 계속 날아가요. 무한히 네. 아, 영원히 총알은 그렇죠. 총알도 아니요, 날아가고 총알은 더 총알- 빠르게 네. 날아가고.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선배를 향해서 총을 쏘면 네. 선배가 죽나요? 죽죠. 총알 속도가 죽어요. 같이 날라오니까 네네. 예. 네. 그렇죠. 화약- 그건 화약의 똑같이 힘만큼. 화약의 힘만큼 나가는 거고 네. 저도 그냥 총알의 힘만큼 살짝 밀리는데 뒤에 만약에 뭔가 있으면- 총알의 운동량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하지만 질량은 훨씬 크기 때문에 네, 적은 천천히 속도로. 굉장히 천천히 밀리겠죠. 뒤에 뭐 받치는 게 있으면 괜찮고 아니면은 네. 가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어요. 무한히 우주 끝까지. 총 잘못 쏘면.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는 총도 못 쏴야지 너무 네. 힘들어요. 이건 무중력 상태에서는 총도 못 쏘고 뭐 때릴 수도 네. 없고. 그러니까는 우주 공간에서 그 우주인들이 괜히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빨리 움직였다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쵸. 몸이 다 회전해 네. 버리고. 그 관성을 네.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어떤 우주 영화에서 그거 있었잖아요. 저는 영화 제목은 잊었는데요. 혼자 우주선에 타고 있었어요. 네. 근데 혼자 그거 고치고 다 해야 되는데 나가서 우주선을 고치다가 자기가 그 우주선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빨리 거기로 다가가지 않으면은 그래비티. 그래비티. 그래비티는 근데 달라요. 여기서 이제 끔찍한 아, 게 그래요?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 우주 비행사가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똑똑하니까 자기가 던지는. 뭔가를 던져야 돼요. 네네. 뭔가를 던져서 이쪽으로 가는 반작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던져서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선택한 방법이 굉장히 강력한 끈으로 팔을 묶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찢어서 동사시켜서 부러뜨려서 팔을 던져요. 저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무슨 거니까. 영화 있었는데? 나는 이거 네. 처음 듣는 영화인데.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에 딱 도착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살았는데 예. 그래가지고 팔이 쑥 자라나는. 그거 아니죠. 이거야말로 무슨 뭐 팔을 주고 뭐 생명을 얻는다는 아, 이거 거네. 진짜 그거네요. 네. 아. 근데 이런 무슨 72시간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유의 영화들이 좀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런 일이 만약에 내가 내 손으로 팔을 끊어야지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해서 팔을 네. 끊을 수가 있나 또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맞아요. 나는 못할 것 매드맥스 같아. 1에 나오는 그. 아유, 그냥 빠르게 자살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뭐 아니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거 참. 아 정말 근데 결정을 거기서 내릴 때 네. 고통을 길게 느낄까 막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다가 잘리다가 제대로 잘리지도 않고 근데 그 우주에서 던지기도 못하게 되고 아프기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근데 맞아요. 우주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는 그렇게 괴롭진 않잖아. 이걸 꼭 상상하고 있다. 산소가 점점 떨어질 거고요. 아, 떠다니기 전까지 죽는 게 힘든 거지. 네. 아, 그게 아니라 산소가 그냥 떨어지면 약간 환각 같은 거 보면서 그냥 죽을걸요? 아 그렇겠네. 나 그렇게 나쁠 것 같아. 사고 실험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아, 그런데 제가 이거 자주 한 얘기인데 그 에드 아스트라에 보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꽤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붙잡아가지고 벽 쪽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싸우려면 몸싸움은 일단 무조건 그렇게 하긴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격투와 관련된 작용 반작용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네. 작용 반장 사실 이야기를 격투하고 하기 작용 반작용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위해서. 네. 체중이 무거운 사람이 왜 유리한가? 이거예요. 체중이 무거운 사람이 특별히 뭐 펀치가 특별히 빠를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뭐 작은 사람이 기술도 훨씬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주먹이 빠르면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역시 뭐 힘의 법칙 자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때 몸이 크면 무게가 나가면 그게 뭐 다 살이라 한들 무게가 나가면 서로 때렸을 때 어쨌든 간에 저쪽이 훨씬 더 큰 반작용의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때린 사람이. 이 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서 있을 수가 있는 반면에 물론 뭐 아주 뭐 급소를 맞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제 서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때린 사람이 오히려 뒤로 밀리는 상황도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체급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게 이제 체중이 큰 사람이 결정적으로 유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길거리 싸움에서는 오히려 큰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길거리 싸움에서는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별별 변칙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죠. 낭심차기, 기습. 네, 각종 기습, 낭심차기, 그리고 권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복싱이나 이런 데서 이 입식 타격에서는 뭐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이런 거는 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뭐 길거리 싸움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권투라든가 뭐 킥복싱 같은 입식 타격에서는 답이 안 나오죠. 그런 차이가 그래서 진짜 전문가 같네요. 그래서 저기 체급이 한 체급 두 체급만 차이가 체중 나도 차이만 나도. 네, 체중 차이가 그 정도만 나도 사실은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상대가 안 돼요. 그래요? 네, 아예 안 돼요. 그래서 경기 전에 정말 최고로 올리죠. 딱 그 경기에 딱 맞춰서 잠깐 내렸다가 그렇죠. 개체량 할 때만 내리고 다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개체량 할 때 진짜 선수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물도 그럼요.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막. 네. 저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격투기 좋아하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개체량 할 때까지 이제 엄청나게 감량시키고 그 다음에 물도 안 먹고 해서 이제 맞추면은 그 다음부터 경기할 때까지는 그걸 다시 되돌리는 게 관건이거든요. 하루에 미친 듯이 막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2kg, 3kg씩 2kg 찐다고. 거의 6, 7kg도 치워요. 하루에? 네, 뭐 물부터 시작해서 먹고 막 그래가지고 상하지 않을 정도로만 속이. 음. 그래서 돌아오는 걸 보면은 한두 체급 올라와 있다고요, 막. 그 상태로 싸우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 감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만 안 하면 나는 똑같은 몸무게로 나가게 되고 얘는 6kg, 5kg 도로 쪄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체급이 달라져 버려요, 경기장에서. 그렇구나. 네. 와 재밌네요. 이게 과학 팟캐스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네요. 내가 만약에 80kg면 네. 내가 어떻게든 체중을 줄여가지고 60kg대로 만들어가지고 개체량 통과한 다음에 80kg 돌아가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가요. 뭐 이를테면 내가 그걸 안 하는데 저쪽은 하고 있거든. 그럼 나중에는 체급 차이가 엄청나게 나서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제가 또 궁금한 거 이거는 정말 상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역도 같은 거요. 네. 그거는 왜 체중이 많이 나가면 유리한 거예요? 그 저도 모르겠어요. 그 근육량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네. 근육량. 그러니까 체중이 적어도 근육량 그러니까 많고 이게 뭐 용상이냐 뭐냐 뭐 따라서 예, 드는 방식 같은 게 다르긴 한데 물리학자 모시고 지금.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진짜 되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들 때 반동도 줘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자기 체중의 뭐 몇 배까지만 들 수 있다 이런 걸 갖다가 연구해서 이야기한다는 걸 아는데 그 이론적 근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약간 알겠습니다. 안 흔들리지 않을까요? 저도 잘은 무거운 걸 모르는데 이렇게, 그것 예. 중에 하나, 그게 이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키가 좀 작아야 되고 몸무게가 받쳐줘야지 이걸 네. 들어 올렸을 때 중심이 잡히는 거죠. 몸무게가 가벼워지면 위에가 너무 상대적으로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전체 이 역기하고 나를 합친 중심이 너무 위로 올라가죠. 그럼 무게 이제 중심. 무게 네. 중심이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데 네.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죠. 그건 맞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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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격투가 두 분을 모시고 작용 반작용 얘기로 다시 지금. 돌아가면 무중력의 격투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이제 주먹질을 할 때 네. 서로 간에 현실에서는 내가 때린 만큼 내가 밀려나고 이러진 않잖아요. 정말 링에서 싸우는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서로 충격량을 주고 받는 건 같습니다. 예. 예, 같은데요. 근데 그거로부터 나타나는 반응 같은 건 다른 거죠. 데미지라든가 예. 어디를 맞느냐 예. 뭐 이런 차이. 예.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성의 하이힐 같은 걸로 콱 맞았다고 생각해 보면 뭐 머리가 뚫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그러니까 칼. 그렇죠. 뭐 굉장히 날카로운 거. 하이힐로 밟히기만 해도 그 면적 맞습니다. 코끼리랑 예.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은 그 운동량, 그러니까 그걸 충격량으로 계산하는데 충격량은 같고요. 근데 그 충격량으로부터 어떤 곳에 집중됐던 압력 이런 크기가 우리 통증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증은 느끼는 건 또 다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넙덕한 걸로 받는 거 하고 네네. 뾰족한 걸로 맞는 거 하고 네네. 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뭐 회전으로 나타날 수도 네. 있고 그냥 회전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뭐 혼자서 킬킬킬킬 계속 웃고 있어. 아니요. 이게 이론 격투기. 이론 이게 격투 참- 원래 고전 역학 시간이었는 줄 알았는데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물리학자 간의 이론 격투 대련을 보고 있는 거라니까. 이거 근데 언제 유튜브 콘텐츠 한번 할까? 그러니까 이소룡
싸움이나 약간 유명한 싸움하는 사람들 이렇게 비디오 보면서 두 하긴 분이 쌍절곤 돌리는 거를 보면서 네, 뭔가 약간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런 거? 쌍절곤 돌리는 거 원심력하고 가군동력하고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네. 왜 이렇게 막 쌍절곤을 돌리는데 쌍절곤이 그 이소룡 씨의 몸에 여러 번 닿잖아요. 닿죠. 근데 왜 저건 데미지가 안 되고 적에게 맞는 것만 데미지가 되느냐? 세게 안 닿으니 그렇겠지 뭐. 쌍절곤에 대해서는 나도 원리를 좀 알고 있긴 해요. 네. 실제로 아주 유용한 무기는 아니에요, 쌍절곤이. 그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쌍절곤이 제가 알기로는 오키나와에서 발명된 무기라고 알고 있어요. 아, 나도 일본이 진짜?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에요. 왜냐면 오키나와. 네, 그 뭐지? 중간 그 거기 어디입니까? 오키나와 지배했던 데가 어디죠? 사츠마에서 이제 오키나와를 지배하면서 얘네가 반란 못 일으키게 쇠를 다 걷어간. 맞아, 무기를 못 쓰게 했죠. 그래서 남은 게 막대기에다가 최소한의 철을 써가지고 왜냐면 자기들끼리 싸울 일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가라테도 저렇게 생긴 것이고 원래 왼손 무술이니까 공수란 말이잖아요, 원래. 네. 아 그렇구나. 공수. 아 가라테. 그게 원래 중국의 당수가 그 당나라 당자거든. 그 손을 쓰는 당수가 이제 그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름이 바뀌면서 공수. 아, 예. 빈 네. 게임 오락에선 철권, 그게 이제 철처럼 강해지면 이제 철권이 되는 것이고. 네. 철사장 몇 번 하고. 이것도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둘이 격투를 하면서 이제 주먹을 주고받는단 말이죠. 어쨌든 그쵸. 작용반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현실에서는 저쪽이나 저나 둘 다 땅에 발을 대고 있는 상태일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요. 그렇죠. 그럼 땅을 발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때린다에서 제가 받고 있는 중력과 제가 땅과 갖고 있는 마찰력과 그리고 서로 때리면서 생기는 이 작용 반작용과 이것들이 다 연관돼서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럼 뭐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맘먹고 하면? 뭐 상황을 몇 가지 하면은 계산할 네. 수 있어요. 아. 예전에 김범준 교수님께서 그거 계산하신 적 있잖아요. 뭐 사람의 몸무게랑 체형이 어떻게 됐을 때 앞으로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그런 거 계산한 적 있는데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체육학에서 이런 어떤 격투기 같은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힘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 힘을 크게 하려고 하면은 처음 모션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땅을 디딘 발에서부터 여기 끝에 이제 주먹이 갈 때 몸을 이렇게 흔들어주면 몸이 움직였었던 각운동량까지 전부 다 그 운동량으로 바꿔서 내가 여기다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그러니까 소위 몸무게를 실른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술의 세계. 네, 이게 재밌네요. 근데 네, 격투기 이게- 진짜 과학 나올 게 많아요. 이거 진짜 한번 하자. 언제 한번 준비해서 하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무술이라는 게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리학? 물리학과 해부학의 만남인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 격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네. 왜냐하면 무술이란 것은 오염이 많이 됐어요. 오염이 많이 아, 했다는 진짜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호랑이권, 당랑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어떤 바닥 상태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현대 격투에도 의미가 있느냐 약간 이런 생각이 없죠. 드는데요.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저게 이제 소위 형이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형이라고 말하는 건데 저 형이란 것은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해부학이라든가 물리학에서 비롯된 부분이 처음엔 있었을지 모르지만 네. 형 자체를 추구하게 되면서 그게 다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다 갑자기 사막이 흉내를 낸다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방금 얘기하신 이제 저런 힘쓰는 좀 법이 나왔잖아요. 받침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몸을 이렇게 네. 앞으로 뻗으면 그 가군동량까지 포함이 된다. 근데 정말 정반대되는 주먹 쓰는 법이 뭐냐면 정권 찌르기란 말이에요. 아, 태권도 정권 찌르기는 물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유리할 수 있지만 유리하죠. 정권 찌르기의 기본 동작은 기마 자세가 돼요. 기마 자세가 된다는 얘기는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니까 안정돼 보이지만 앞뒤로의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약하죠. 아 네. 그러게요. 아주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 뒤로도. 네. 그리고 주먹만 뻗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네. 팔도 잘 안 내밀어요. 사실은. 네. 어깨를 내밀면 안 되죠. 어깨를 내밀면 안 돼요. 주먹만 뻗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있는 힘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못 쓰게 돼요. 아 왜 그걸 해요 그러면? 전통이니까. 아, 진짜? 왜냐면 태권도 자체가 사실 주먹을 안 쓰잖아요. 잘. 아 발만 중요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혹시 그런 그 말씀하신 그 형 같은 거 중에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권 정도 배워놓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기 축권 영화 혹시 철들어서 본 적 있어요? 철 들어서는 본 적이 네, 없는데. 한번 기회 있으면 보시면요. 네. 그 어떤 동작도 싸움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툭 치고 그러는데 그럼 발 툭 하면 다 넘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찍어버리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유술이 된 건가요? 그거를 진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일이? 영화를 보면서 네. 이게 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두 분하고 경공술 이런 거 안 되고요. 입니다. 취객이 취권이 되면 좋잖아요. 아 이제 그 집착을 벌어. 취객은 그냥 두들겨 맞을 뿐이야. 음주는 싸움의 최악의 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